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서구 부동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잘못된 오류 그런 것들인데 첫 번째로는 너무 길게 만들었죠? 예, 그냥 생각 없이 동영상 만들고 딱 시간 재보니까 50분 딱 그거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30분 단위로 끊어서 1부, 2부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한꺼번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영상을 만들 때는 유선 마이크를 썼었는데 선을 이제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기 위해서 마이크 선을 뺨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지직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던데 이게 유튜브에 올리니까 이 지직지직거리는 소리를 줄이면서 제 목소리도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들쑥날쑥하게 그렇게 좀 들어간 경향이 없지 않은데 이번에는 이제 그 애플 에어팟이라는 블루투스 이어셋으로 음성이 기록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지직거리는 문제는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래서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포공항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난번 이야기에서 제가 강서구를 두 단어로 요약했을 때 직주유, 직장 주거, 유동인구, 그 다음에 교통의 핵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교통의 핵의 가장 큰 축이죠. 강서구의 교통이 좋아지게 된 좋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김포공항이기 때문에 교통과 김포공항을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예. 우선은 간단하게 김포공항의 역사를 좀 살펴보죠. 원래 여의도에 공항이 있었대요. 예.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게 원체 오래된 이야기, 일제시대 때 이야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여의도에 공항이 있지라고 하면 일제시대 때는 항공 지도가 있더라고요. 진짜 공항이죠. 예. 뭐 여의도 외곽을 따라 길이 나 있는 윤중로라는 이 길 자체가 아마 공항도로 예, 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포대교도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공항대로 정도의 좀 개념? 그 강북, 특히 이제 뭐 조선시대 때도 경성, 한양, 예, 사대문이니까 사대문에서 공항 접근성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포대교 같은 이런 다리가 있었을 거라 추측이 되고요. 예, 이러다가 이제 한국전쟁 이후로 예, 여의도가 그 당시로는 한강의 수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비 많이 오면 툭 한번 넘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김포 한국전쟁 때 군비행장으로 쓰던 김포로 이제 공항 이전하는 게 확정이 됐고 그래서 김포공항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김포공항이 이제 생겼죠. 예. 그래서 이제 국제선과 국내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하다가 너무 이제 항공 수요가 늘어나는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김포공항이 내륙공항이어서 확장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서구를 포함해서 인천, 뭐 양천 등등 인근 지역에 이제 주거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항 괜히 확장시켰다가 더 이제 소음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영종도로 이제 신공항을 만들고 그 우리가 익히 아는 인천공항이 됐죠. 예, 인천공항이 개항을 하면서 김포공항은 이제 국제선을 모두 이제 인천공항한테 넘겨줬는데, 네 새로운 이변이 생기죠. 예, 2002 한일 월드컵 때 예, 원래 김포공항도 그렇고 일본 도쿄에 있는 하네다 공항도 그렇고 다 국내선 기능을 위주로 담당했고 국제선 기능이 거의 없었어요. 김포공항은 아예 없었고 하네다 공항은 이제 대만 노선만 이제 그 하네다 공항을 통해 다녔다고 하는데 월드컵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김포공항 서울의 김포공항과 도쿄의 하네다 공항을 잇는 이제 도쿄 하네다 노선이 계기가 돼서 두 공항 다 이제 국제선의 기능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하네다 공항에 대해서는 뭐 다음 편 다른 이야기에서 뭐 공항 특집 등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되고 그래서 일본, 중국, 대만을 다니는 김포공항 이제 아시아 비즈니스 셔틀이라 그러죠. 그런 노선이 부활을 한 게 현재에 이르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김포공항이 현재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김포공항이 우리 강서구한테 어떠한 이점을 주고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은 단점부터 얘기를 할게요. 단점, 땅. 음, 공항이 굉장히 부지가 넓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곡이 끝에서 끝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한 키로수로 3km 정도 되는 거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공항의 활주로 하나의 길이가 3,600m, 3.6km거든요. 예. 활주로 하나의 길이가 마곡지구의
가로축 길이를 넘는 수준인데, 역시, 예, 한번 스케치북을 통해서 보자. 예, 잠시만요. 보자. 이게 뭐지?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 김포공항이 있고, 마곡지구가 있죠. 예. 굉장히 커요. 거의 지금 이거, 뭐지? 서남물 재생센터죠? 예, 곧 공원이 될 이 지역하고 김포공항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예. 만약에 공항을 이전한다. 이 땅은 다 뭐 아파트를 지어도 되고, 뭐 업무지구를 만들어도 되고, 마곡만한 땅 하나 더 생깁니다. 예. 이게 뭐 좀 더 좀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하면 뭐 야구장, 축구장이야 뭐 바로 위에 상암이 있으니까. 혹은 뭐, 뭐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테마파크가 같아요. 여튼 이 땅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예. 공항을 이전하면 김포공항 자리에 빈 땅이 생기고, 사실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지어보죠. 예. 보면은 이거, 이건 남겨야 되는구나. 이 지역이 지금 논이에요. 예. 서울, 지금 연도세기에 서울시 아닌데, 인서울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다 논이거든요. 논인데 지금 그랜벨트로 다 묶여있죠. 예. 이 땅까지 공항을 이전시키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 지금 공항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만약에 이 지역은 원래 9호선 촬영기지 자리인데, 여튼 마곡이 얼추 봐도 한 1.5배 정도의 땅 크기는 확보가 돼요. 예. 딱 김포공항 이전해버리면 그린벨트까지 몽땅 패키지로 개발되면은 강서구 전체 땅이 한 3분의 1 정도 되려나요? 예, 그게 다 공항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온전히 다 주거지 혹은 직장 혹은 문화 여가 시설 뭐 다양한 방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이점이죠. 예. 따라서 굳이 만약에 김포공항이 없어지면은 땅을 이렇게 그만큼 넓게 쓸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은 김포공항 때문에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지금 공항 땅으로 쓰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항공기 소음이죠. 예. 항공기 소음이 시끄러워요. 특히 이제 강서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야, 강서구 살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비행기 소음 시끄럽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좀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하면 서울시 좀 크게 잡고, 김포공항 있죠? 그렇다면은, 항로,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좀 한번 대충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항로를 그리면은, 이래요. 예. 이게 이제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길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강서구는 대략 지금 주로 강서구가 많이 생활하는 지역이 거의 이 정도. 강서구는 이 정도입니다. 항로를 거의 비껴가요. 항로에 있는 지역들은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광명실부, 김포, 부천 이런 지역이거든요. 부천도 약간 좀 비껴가죠. 이거를 좀 다르게 말할게요. 비행기가 제일 시끄러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때예요. 이 라인이죠. 강서구는 공항 가까워가지고 비행기 쉽게 볼 수 있는데 옆으로 가요. 우리가 특히 이제 마곡도 그렇고 모장산 이런 데서 비행기가 보이는데 먼발치에서 보면 비행기 옆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만큼 덜 시끄러워요. 근데 막상 특히 양천, 신정동, 목동, 구로동 이쪽은 굉장히 좀 많이 시끄러워요. 강서구보다도. 제가 이 사실에는 좀 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초중고를 제가 구로구에서 지냈거든요. 구로일동 흔히 이제 913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아침 그 지겨운 아침 9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할 때 맨날 하늘에서 비행기 몇 대 다니나 이제 그런 거 계산하면서 시간을 때우곤 했는데, 여튼 비행기 소음이 진짜 시끄러운 곳은 강서구는 아닙니다. 예. 물론 아주 무슨 비행기 소리 하나도 안 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나긴 나는데 이게 진짜 삶에 엄청난 타격을 줄 정도면은
양천구 구로구 못 살죠, 사람.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다른 데이터를 제가 좀 꺼내 볼게요. 이게 에어포트 노이즈.kr이라고 이제 공항 소음을 측정하는 그러한 정부 주도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한대, 양천구. 신월 1, 2, 3, 4, 5, 6, 7. 신정 1, 3, 4, 7동이래요. 강서구는 공항, 발산 1, 방화 2, 화곡 2동. 구로구, 가리봉동, 개봉 1, 2, 고척 1, 2, 구로 1, 2, 3, 4동. 딱 봐도 강서구는 4개 동의 일부 지역이라 그러는데 양천구는 몇 개냐? 이게 7개에다가 11개. 구로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8개 동. 확연히 강서구에 지금 소음대책 지역에 들어가는 범위가 더 적죠? 예, 뭐 금천구도 포함되고 부천, 김포도 뭐 감정동, 고천, 북병, 사우, 풍무 뭐 등등. 심지어 광명하고 인천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강서구 자체가 소음 대책 지역에 많이 빠져 있어요. 뭐 얼마나 좀 덜 시끄러우면은 뺐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실제 이제 언론들 보면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튼 정부에서도 정말 항공기 소음 피해가 큰 곳은 강서구가 아닌 양천구와 구로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만약에 강서구 안 사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데 강서구 비행기 그래도 덜 시끄럽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그래서 소음이 강서구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김포공항이 강서구에 있어서 존재하는 단점이 두 가지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 장점은 무엇이 있는가? 예, 첫째로는 도로교통. 이제 도로교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강서구, 이 핑크색이 강서구 전체 지도죠. 예, 이거, 잠시만요. 뭔가 좀 지도가 틀어졌네. 다시, 이거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그럼 다시 강서구, 김포공항하고 마곡이 나오죠. 예. 일단 도로교통을 보면은 그냥 그리기 미리 그려놨어요. 시간 아까우니까. 예. 이렇게 했죠. 예.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아유 자 잠시만요. 이게 올림픽 도로. 그쵸? 올림픽 도로도 김포공항 이제 강남권에서 강동 쪽 그쪽에서 이제 공항 접근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고 이게 이제 양천로죠. 가양역 지나고 양천향교역 지나 마곡 지나는 건데 원래 이게 최초의 공항 간선도로가 양천로였대요. 근데 양천로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뭐 공항대로가 두 번째로 만들어지고 남부순환도로 다 보면은 공항 옆에 있죠. 양천로 끝처리도 공항, 공항대로야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올림픽 도로 같은 게 약간 뭐 거리가 있긴 한데 어쨌건 공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예, 다 이게 공항 위주로 지금 도로가 설계가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도 이제 인천항 인천항에서 이제 김포공항 가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외곽 아니 이거는 공항고속도로군요. 예, 공항고속도로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김포공항을 위해서 이렇게 도로망이 다 김포공항 위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예,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번 얘기해서 했듯이 자 이거 좀 바꿔보죠. 제가 지난번에 좀 그림을 잘못 그렸었는데 여튼 이렇게 이렇게 거의 이 길로 갈 거예요. 이게 그 지난번 설명했던 문산 익산 고속도로 당연히 이제 공항 가깝고 과곡 가깝죠. 예, 이런 길도 생겨나고 그다음에 뭐 도로교통이 생겨나면 지난번 얘기했듯이 버스터미널도 생겨나고요. 예, 이런 식으로 도로교통의 확장도 되고 지금도 이미 많은 도로들이 김포공항을 위해서 생겨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도로교통 그다음에 당연히 이게 전철 예, 어떻게 보면 제일 좀 도로교통보다도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지우고 미리 그려놨어요 역시 전철은 예. 당연히 뭐 지난번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크게 그렇게 이 파트에서는 많이 언급을 안 할게요. 예. 여튼 뭐 5호선 아이고 다시 짠, 짠, 짠 빨간색
뭐 5호선, 9호선, 공철 다 가고 나중에는 이제 김포, 경전철, 대곡, 소사선 다 다니죠. 예. 김포공항 접근성 플러스 마곡. 예. 당연히 공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김포공항을 좀 쉽게 다니기 위해서 공항 철도가 생겼죠. 예. 그래서 공항 전철망인데 만약에 김포공항이 강서구에 없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음, 강서구 말고 이제 강서구 근처에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에 좀 전철 상황을 먼저 볼게요. 예. 강서구가 18개인데 양천 6, 구로 11개, 금천 3, 관악 4. 물론 이제 여기서는 신림선, 경전철 신림선이 만들어지고 있고 신안산선. 근데 양천은 목동선이 계획됐다가 뭐 지금까지 뭐 미정인 상태고. 여튼 되게 좀 암담하죠? 예, 강서구를 제외한 그나마 이제 구로 같은 경우는 구로 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1호선의 경부선 라인이 이제 구로에서 분기를 하죠. 수원하고 인천하고. 예. 그런 지역적인 특성, 그 다음에 원조 업무지구를 하신 구로공단 때문에 11개라는 전철역이 확보가 되는데, 양천구는 5호선, 9호선 없으면은, 옆에 강서가 없으면 전철역 사실상 없는 수준이고, 금천구도 마찬가지고, 관악구도 이런 공항의 혜택이 없으니까, 서울 서남부 지역들은 좀 전철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진 않죠. 예. 사실 서울 서남부뿐만이 아니라 뭐 강남 사대문 벗어나면 거의 비슷한 대부분 큰 차이는 없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않나 그러는데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도심권을 들어가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전철역이 많습니다. 예. 결국 공항 때문에 우리가 강서구가 전철역이 많은 거고 나머지 지역들 맨날 아파트 얘기하는 역세권 그러잖아요. 역세권. 역세권 아파트가 많으려면은 전철역 수가 많아야죠. 전철역이 한두 개 있으면 아무리 역세권 아파트 지으려 진짜 이거 피 터지게 경쟁하는 건데 전철역 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강서구는 역세권 아파트가 많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두세 편 혹은 다음 편 예, 주거에 관해 강서구의 주거 환경 아파트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여튼 역세권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강동권의 지하철 최근에 이제 강동권 9호선 예타 뭐 통과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강동구 지도를 잠깐 봅시다. 강동구가 이건가? 그쵸, 예. 강동구인데 보면은 지하철 노선을 그리면은 2호선이 있긴 한데 안 들어가죠? 뭐 7호선 마찬가지죠? 예. 5호선이 있는데 분기가 돼요. 예. 그다음에 8호선이 있어요. 5, 8. 9호선 이제 예비 타당성 통과한 게 이렇게 나이 나더라고요. 예.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공항이 없죠, 강동구는. 공항이 없으니까 9호선이 아예 안 들어왔어요. 3단계까지 해서 끊기고 지금 4단계가 지금 타당성 조사 들어가는 단계고 8호선도 암사에서 지금 멈춰 있죠. 예. 만약에 공항이 있었다, 강동에 한 이쯤에 공항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 아마 무슨 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8호선을 이쯤에서 이런 식으로 있던 그 다음에 9호선도 이렇게 가던 아예 최초부터 4단계, 3단계 구간에서 있던 공항을 다 이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공항이란 유동인구를 발생시킨 요인이 없으니까 끊겨가지고 다시 재조사 들어가고 파라선도 지금 암사에서 뭐 확장 이야기 나오는 걸로 이쪽 확장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여튼 이렇게 전철을 잇게 되는 강력한 계기가 없으니까 음, 계속 끊임없이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한 지금 상황이죠. 결국은 공항 때문에 강서구 교통이 좋아졌다. 예. 그래서 먼저 번에 얘기했던 교통의 핵, 그 핵심은 김포공항이라는 건데 여기까지가 이제 김포공항의 현재거든요. 예. 강서구가 김포공항 때문에 좋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앞으로 김포공항과 강서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예. 일단은 공항 접근성이 좋죠. 마곡지구. 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어쩜 우리한테는 좀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판교를 예로 듭시다. 판교. 판교에서 인천공항 혹은 김포공항을 가는데 제가 뭐 판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여태까지 다니는 걸로 봤을 때는 못해도 2시간 정도? 혹은 3시간 정도도 걸릴 것 같아요. 뭐 러시아어 걸치면은 예, 그래서 전철로 다니기에도 굉장히 좀 애매하죠. 전철을 뭐 신분당선, 9호선, 그다음에 공항철도 이렇게 타야 되니까 예, 캐리어 특히 뭐 끌고 다니면 그러는데 회사가 판교에 있고 출장을 가는데 그럼 왔다 갔다 왕복을 하면은 거의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려요. 예. 거의 반나절 해서 하루는 공치는 거죠. 그냥 뭐 예를 낮 비행기 뭐 1시 비행기로 귀국을 했는데 회사에 못 들어가고 그냥 바로 이제 집으로 가 하고 뭐 내일 와 이제 그런 식이 될 텐데 마곡에서 공항은 김포공항 10분, 40분 인천공항이죠. 예. 그래서 비행기 타고 그냥 바로 회사로 가면 돼요. 예.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죠. 예. 근데 회사 오너나 팀장, 뭐 중간 관리자 이상급에서는 야, 빨리 출장 갔다 와서 회사 와서 좀 쉬고 일해. 아, 좋은 건가 이게? 여튼 뭐 기업 유치의 관점에서는 더 굉장히 좀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바이어들, 그다음에 뭐 해외 지사, 출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시간 세이브 혹은 예, 여러 가지 좀 공항 접근성에 대한 이점이 있으니까 마구가고 공항은 되게 좀 앞으로 같이 엮여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마곡기구의 장점 중에 하나로 계속 얘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공항 접근성이죠. 예. 그래서 마곡이 커질수록 공항의 중요도도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제 강서구의 미래, 김포공항이 주는 예, 미래에서 가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에어포트 시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강서 김포공항에서 뭐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뭐 쇼핑몰에 대한 확장에 대한 좀 언급이 있는 것 같아요. 예. 5월달에 뭐 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다음에 뭐 박물관, 한국박물관은 지금 짓고 있죠. 내년 말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항에 좀 유유부지들을 점점 더 살려가지고 이런저런 상업시설들을 지금 업무시설들을 더 약간 좀 마곡의 미니 버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계획 중이다. 현재는 아니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5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죠. 예. 그리고 점철망의 잠재적인 확장. 만약에 김포공항을 강서구에서 이전시킨다 그러면은 약간 좀 황금알을 가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다시 마곡으로 돌아오죠. 이제 이거는 이제 집주유하고도 좀 되게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보자. 이건 뭐인데 왜 만든 거지? 아, 김포공항 때 만들었구나. 지금 어디? 잠시만요. 네, 이거다. 네. 지금 마곡 있고 여기에 뭐 직장, 주거, 유동인구, 예, 직주라고 하고 나머지 지금 이런 김포공항 위주로 다양한 교통망들이 꾸며져 있는데 강서구의 전철은 저는 지금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전철망을 더 강서구 전체에 유입에 추가를 시켜야 돼요. 추가를 시키려는데 보면은 지금 뭐 옆 동네 뭐 양천구 같은 경우 목동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가리 되고 있죠. 뭐 그다음에 동남권 가면 위례신사선 몇 번 엎어졌죠. 뭐 9호선 4단계도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이제 통과됐죠. 전철이란 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전철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보통 이제 특히 이제 배드타운에서 전철망이 쉽게 생기지 않은 이유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은 전철 이용객이 많지 않다. 그게 제일 아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목동선도 그렇고 위례신사선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 출퇴근 이외의 시간이죠. 이외의 시간에 유동인구가 발생을 해야만 전철이 생기는 건데 일단은 보세요. 마곡 같은 게 직주유라고 있죠. 예. 물론 유동인구를 발생시킬 여지가 많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 박물관은 김포공항에 있구나. 예. 뭐 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쇼핑몰, 공원,
뭐 정부기관, 뭐 남북 어쩌고 저쩌고 뭐 있죠? 예. 그리고 여튼 뭐 병원도 있죠. 예. 미술관, 뭐 공연장 있는데 이런 유동인구를 물론 마곡만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이런 시설들을 이용 안 하면은 강석에 올 필요가 없는데 공항은 좀 다르죠. 비행기 타려면 무조건 김포공항 혹은 인천공항 와야 되니까. 예. 따라서 공항교통, 예, 계속 얘기 지난번부터 나오는 공항교통이 나오려면은 전철이 생긴다. 공항교통 때문에. 그래서 김포공항을 계속 강서구에 붙박아 두고 있어야지. 음, 일단은 뭐 부천만 하더라도 몇 곡, 지금 원종 홍대, 지금 대곡 소사선 확정됐고 원종 홍대선 계획 중 이제 서부광역철도 그런데 지금 이쪽 부천 남쪽에 보면 7호선이 있고 1호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곡으로 혹은 김포공항 마곡으로 좀 연결이 되면은 부천 쪽에서 부천 강서구에 인접한 부천이 아니라 인천 쪽에 좀 인접한 부천 지역도 강서구 진입이 굉장히 좀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부천의 중동, 상동, 부천에 꽤 큰 상업지구 주거지구거든요. 예. 여기서 마곡에 좀 배후 주거지구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은 전철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뭐 인천도 말할 것도 없죠. 뭐 이런 인천에 뭐 지금 최근 선거로 인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인천 지하철 2호선이라든지 뭐 1호선, 뭐 부평역 등등 이런 노선들의 지금 마곡이나 김포공항 접근성을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추후에 좀 얘기 나오겠지만은 최근에 서울시 지하철 건설 트렌드는 수도권으로 지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서울로 진입시키고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강남, 사도심, 사대문, 도심 이쪽 위주에다 여의도죠. 신안산선 여의도까지 가니까 이런 위주로 지금 전철을 계속 수도권에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혹은 뭐 판교에서 여의도 신분당선 이제 강남 넘어서 노년 신노년 들어가고 분당선도 분당선도 뭐 왕십리까지 있고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 수도권 서남부 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쪽에 좀 전철망에 인천 김포도 당연히 경전철 하나만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부천, 고양 전부 다 전철을 김포공항 위주로 모여라. 이런 관점에서 지금 강서구가 김포공항에 계속 있어야 되는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김포공항 이전을 하면은 이게 김포공항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이 땅을 좀 더 요긴하게 쓸 수 있겠죠. 요긴하게는 쓸 수 있겠지만 추후에 강서구의 전철 추가 진입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인근 수도권 서부를 강서구로 모여 특히 뭐 양천구도 지금 양천구가 여기 있죠. 옥목교 여기 있으니까 종합운동장 있고 양천구도 구로구도 지금 되게 힘들어요. 강서구 진입이 되게 좀 가까워요. 양천, 구로인데 여기에서 지나가는 게 직통 노선이었습니다. 예. 살려면은 이제 1호선 타고 신길역에서 가든지 아니면 2호선 타고 영등포구청에서 갈아타든지 5호선 환승하든지 당산이나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인접 지역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철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가까우면서도 먼 동네가 되거든요. 구로 같은 금천도 마찬가지고. 예, 흔히 이제 서부 삼축의 업무지구가 상암, 마곡, 그다음에 쥐벨리죠. 예, 그렇게 연결되는데 쥐벨리는 지금 강서구하고 무한승 접점이 없어요. 그나마 상암은 이제 공철이라도 이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근 지역 강서, 강서는 아니죠. 양천, 구로, 금천, 관악 이런 인근 지역들에 대한 전철 연결성에 대한 필요, 예, 당연히 더 들어와야 돼. 전철이 강서구는 특히 이제 업무지구, 출퇴근, 유동인구 무조건 아무리 그 어떤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강서구를 싫어하더라도 국내선 타려면 와야 돼요. 제주도 가려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너무너무 싫으면은 뭐 부산이나 완도 가가지고 배 타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좀 그러고 예.
김포공항까지 무조건 와야 되는 필요성.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전철이 들어오려면은 굉장히 좀 김포공항은 당분간 있어야 된다. 예, 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이걸 좀 요약을 할게요. 마곡과 함께 강서구의 교통 확장을 위한 키입니다. 현재로서도 당연히 김포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5호선, 9호선 공철에다가 지금 김포공 경전철, 대곡 소사선까지 다 지금 셋업은 된 상태인데 이걸로는 부족하고 물론 이제 문산 익산 고속도로도 들어오죠. 예. 하지만 인천, 부천, 뭐 중동, 상동이라든지 인천 쪽 송도도 마찬가지고 부평 이런 지역들 고양시도 그렇고 서울의 이제 강서 동쪽에 있는 양천, 구로, 관악 다 강서라면 구로, 양천, 관악, 금천 서울 밖으로는 부평, 부천, 인천, 고양, 김포, 광명 멀리서는 뭐 이제 시흥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안산하고 이런 지역들을 다 이을 키로서 마곡과 함께 김포공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김포공항 이장을 한다 타 지역으로 물론 마곡의 지금 잠재력으로 보면은 뭐 언젠가는 마곡만을 하나를 바라봐도 보더라도 전철을 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약하죠. 예. 마곡이 강남급은 아니니까 강남 정도의 스케일은 돼야지 구석구석 블럭블럭 짜르르 전철을 깔죠. 예. 아직은 아니에요. 예. 강남 수준까지는 아직은 모자르기 때문에 김포공항이 마곡과 같이 연계가 돼서 예, 강서구의 교통 확장을 더 일으켜야 된다라는 게 김포공항 그리고 강서구 뭐 마곡 포함하는 네, 이러한 좀 존재감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음, 지난번보다 굉장히 빨리 이야기가 마무리되네요. 예, 30분만 더 끊으려고 그랬는데 30분에 이번 이야기는 다 마무리가 되네요. 예. 그래서 김포공항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아마 좀 더 강서구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이제 옆 동네 일본의 도쿄가 이제 하네다 나리타 공항 있죠. 이쪽 관계랑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관계에 대해서 예, 좀 더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공항은 예, 우선은 앞으로도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김포공항에 대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편에서는 마곡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마곡의 직, 주, 유. 그죠? 예. 아마도 주거부터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볼 것 같아요. 주거, 직장, 유동인구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뭐 마곡 주 근접하면 엠벨리, 이제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터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강서구 전체 아파트가 마곡과 어떤 식으로 좀 연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강서구의 주거지들이 다른 지역들, 다른 업무지구나 다른 직주 근접 지역에 비해서 어떠한 이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